네, 707 특임반장님, 아마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많은 장소에서 많은 이슈를 하면서 매우 어렵겠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사를 몇 건을 보니까 707 단장께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느 포인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사령관께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부대와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상급 부대도 그리고 뭐 여당에서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단 김병기 의원께서인지 모르겠으나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으셨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사적 만남이 진행되면서 본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실을 말씀하신다고는 하셨으나 조금 왜곡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곽종근 사령관이 부대와 부하를 살리고자 했는데 손을 내밀어 준 것이 김병주 의원이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저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그 손을 내민 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손이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707 단장과 특전사령관한테 제가 필생 가로라는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 장유오위, 장수가 비상 상황에서 위급하게 만드는 5가지 중에 필생 가로, 살려고 하면 포로가 될 것이다. 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필생 가로, 오도 가도 못하는 민주당의 포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기 전 12월 1일 날 김영현 국방부 장관한테 6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기 전에 707 특임단과 특항단에다가 불시 점검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를 시키고 훈련을 준비시켰습니다. 그죠? 예, 12월 3일 당일 아침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시 점검 훈련인 줄 알고 707 특임단과 특항단은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항단의 헬기를 운영하는 부대도, 그다음에 707 특수임무단의 모든 단장 이하 모든 간부들도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슨 임무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다가 국회에 내려서 봉쇄, 확보란 임무를 받았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707 특임단이 들어온 상황은 매우 정말 군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국회, 대테러 상황도 아닌데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임무가 정말 군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07 특임단, 그 정예화된 특수부대가 행동한 것은 거기에 있는 민간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들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터뜨린 것도 당시에 있는 군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던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터뜨렸다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07이 위해나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이 방어적으로 소화기를 터뜨렸고, 오히려 그 소화기를 터뜨림으로써 혼란은 가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검찰에도 진술했고 위원장님께도 설명 들었는데, 당시 그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에게 와서 좀 자랑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저희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사실을 들으면서 부대원들이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07 특임단이
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소화기를 터뜨리고 오히려 도발을 통해서 폭동을 오히려 유발시키려는 행동을 했.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707이 만약에 그들이 적이었거나 테러 집단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다 제압을 하고도 남는 체력과 전투력을 가진 부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화기를 터뜨리고 육체적으로 폭언과 그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위해 행위를 했지만 참고 그거 상황을 다 극복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707에 있는 모든 간부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필생가로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가서 특전사령관은 미리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10시 30분 전에 일공수 여단에다가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대통령이 임무 지시를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사전 행동을 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1여단장 인터뷰 내용을 봤고 그 내용은 당일 21시 45분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직후에 1여단장께 부여한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시를 특전사령관이 했죠. 그렇습니다. 특전사령관이 내렸습니다. 특전사령관이 내린 거죠. 사전 출동을.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 707 특임단은 문이 앞에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있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한 건 누굽니까? 제가 지시했습니다. 자, 그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 즉 거기서 어떤 특별한 것에 누구를 정치인을 끌어낸다던가 요원을 뭐 끌어내라 그것이 아니라 그 인원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적인 거기 안에 있는 인원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맞습니다. 이해 주시면 나중에 부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특전사령관은 내부 전기라도 끊고 들어가야 되나,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하나 등등을 발언을 한 건 특전사령관 맞지 않습니까? 예, 특전사령관 개인 판단에 의한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개인이 내부 전기라도 끊고 공포탄이라도 쏘거나 테이저건이라도 쏘거나 하는 판단을 하고 계엄사령관에 전화했으나 계엄사령관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하지 못한 거죠. 순서는 좀 다르나 설명 다시 나중에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707 특임단의 그날 한 행동은 정말 국회를 장악해서 거기를 완전히 그 군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임무를 받은 국회를 안정화시키고 봉쇄하고 확보해서 시설만을 확보하겠다는 노력, 그 다음에 직접적인 육체적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머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대원들은 국회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국회라는 것을 대부분이 인지했고 건물 봉쇄를 하다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1, 2, 3호기와 같이 1호기에 탑승해서 내렸는데 당시 국회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24명 일제대가 후문에 도착했을 때는 후문에 경비가 없었고 저희를 보고 5명 내외 소수 인원이 뛰어나오면서 마치 우는 듯한 제발 들어오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투로 저희를 저지도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장애물을 가져와서 막으려는 신용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이건 봉쇄 끝났다, 자동이구나 하면서 12명만 남겨두고 외곽에 측면과 정문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가 조금이나 있었다면 정문 몸싸움 중에서라도 제가 병력을 빼서 후문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후문에 12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봉쇄 임무만 부여된 채로 대기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정문 바깥쪽을 봉쇄하려다가 제한돼서 소수 인원으로 정문 안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이저건 관련된 거는 사령관께서 개인 생각하신 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그리고 단전 시도입니다. 최초에 전화 오셔서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쓰면 뭐 방법이 없겠냐 식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무기 사용 제한된다고 즉답을 드렸습니다. 사령관도 바로 그럼 쓰지 마라, 국민이 아무도 다치면 안 된다 강조를 하셨고 이 지시 이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테이저건이나 공포대 사용하려면 계엄사령관 승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을 했고 이에 사령관께서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 12월 6일 날 김병주 의원 개인 유튜브 촬영할 때 같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 자리에 인터뷰장은 안 갔고 예. 사전 준비할 때만 같이 있었습니다. 준비할 때. 근데 준비하면서 사령관한테 왜 이걸 민주당 의원 두 분을 불러놓고 하느냐. 국민의 의원도 당연히 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다투셨습니까? 지휘관이셨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사령관님 답변은 어떠셨어요? 서로 대화가 오고 갔는데 예. 사령관께서 말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다. 내가 너희들 다치지 않게 꼭 하겠다.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도 저도 좀 봤는데 그러면서 뭐 인원이냐 뭐 의원이냐 뭐 여러 가지 끌어내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그 자리에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수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제가 오늘 단장님 보면서 느끼는 참 정의감이 있으시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하신 군인이시다. 정말 군인 정신 투철하신 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일종의 관련자 증인 되신 분들한테 가서 회유를 하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도저히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느끼는 정의감에서 도대체 이 민주당 의원분들의 어떤 회유, 가짜뉴스 퍼뜨리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까무러칠 정도로 정말로 이 국회에 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진실은 가려져 있고 오직 정권 찬탈, 이 목적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양심을 던질 수 있나. 그래서 정말로 이 국회와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입장에서 느낀 걸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언론에서 다수의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707 제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707 부분은 여러 루트로 이야기했으나 결국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군 관련된 가짜 뉴스를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했으나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치 관련된 뉴스를 잘 안 보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게 정치적 중립인 양 믿고 있으나 제가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정치 잘 알아야 되겠다.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회유라든지 이런 말들이 돌고 실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해외에 비춰질 수 있는 본인은 진실대로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